북한산 자락 아래 위치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평창동. 비탈진 언덕길을 따라 정갈하게 조성된 주택가의 평범한 집들 사이로 마치 메스가 부유하는 듯 독특한 느낌의 집이 있다. 안녕하세요. 하우징 스토리의 홍석천입니다. 건축가에게 대지가 주는 제약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비탈진 언덕길의 좁고 긴 땅, 그 협소한 공간에 믿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집 차경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차경제를 설계하신 건축가 최동규님,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서울 강남의 소망교회 설계를 시작으로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교회 설계는 물론 강남의 렉스타워를 비롯해 주택 설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실력을 인정받은 건축가 최동규. 건축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지혜롭게 수용하고 싶다는 그는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경기도 건축상, 서울시 건축상 등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건축의 날을 기념해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네, 이 언덕길을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 집이 다른 집들하고는 굉장히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냥 박스 몇 개를 그냥 겹쳐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상자 몇 개 얹어 놓은 듯한 그런 심플한 모형이죠. 제가 길고 좁은 땅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그냥 뭐 가로로 그냥 쭉 이렇게 연결돼 있겠다 싶었는데 네. 보니까 저쪽 어떻게 뭐 절벽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쪽 하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으로 훅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 대지에서 저 밑바닥이 한 4m 이상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집을 여러 사람이 한 서너 번 지려다가 실패한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도 방치돼 있고 처음 보면 아주 흉측하기 짝이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좁고 긴 땅에 엿가락처럼 긴 건물이 들어선 거죠. 경사가 매우 심하고 길고 좁은 협소한 사이트 위에 지어진 차경제는 정방형의 블록을 서너 개 쌓아 올린 형태로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인데, 마치 호숫가에 떠있는 방갈로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외관은 대문 앞에서 보이는 형태와 대문 옆에서 보이는 외관의 형태, 그리고 도로에서 올려다본 형태의 느낌이 각기 다른 것이 특징으로 도로와의 단차가 주는 악족함이 오히려 다양한 느낌의 외관을 완성할 수 있었다. 차경제라는 뜻이 살짝 궁금해집니다. 저 건너편에 이따 거실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경치가 거의 퍼펙트해요. 그래서 그 경치를 이 집안에 완벽하게 끌어들이고, 경치가 주 목적이 된 집이기 때문에 경치를 빌렸다 해서 차경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밖에 있는 그 보이는 경치를 네, 차용한다, 차용한다. 빌렸다, 그래서 빌렸다. 차경제인데 네. 이렇게 좁은 땅에 그 경치를 다 자연을 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사실은. 네. 주안점을 두고 공사를 하신 게 있다면요, 설계를. 이제 이게 엿가락처럼 길기 때문에 네. 사실 현관은 들어오자마자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가까이 있으면은 이 집 구성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저 허리 정도까지 깊게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상계층을 관통하는 허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들였죠. 들어가 보시죠, 뭐. 예. 네. 총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는 차경제의 내부 공간은 3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세대 분리형 구성을 택했다. 때문에 지하 1층으로는 가족의 공동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나란히 두었고, 1층과 2층은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 끝에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방들을 배치했다.
현관과 연결되는 1층 공간의 오른쪽으로는 넓은 통창 대신 좁은 쪽창을 여러 개 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 노모의 방이 있고, 왼쪽으로는 시원한 통창을 내 평창동의 정경을 가득 끌어안는 아들 방이 위치해 있는데 심플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자, 여기는 가족들 공간인데요. 네.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네. 전 들어오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사실은 채광 문제. 집이 좀 좁은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옆집하고의 그 다툼이 없이 채광을 어떻게 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꽤 의외로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이제 옆집에서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대로 자기 집이 마당에 내려다 보인다고 막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런 것들이 다 차면 시설이죠. 그래서 사이로는 저 경치가 보이면서 저 집 마당은 직접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죠. 저 밑에 있는 전경을 쭉 보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 밖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자연까지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 창문의 구조 때문에 뭔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네. 후루룩 막 빨려드는 것 같은. 네. 그 옆에 또 차면막이 있으니까. 네. 사실 경치를 보통 호텔 같은 데는 유리창에 이런 틀이 없이 훌루 다 유리만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뭐 경치를 아낌없이 이제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거는 또 호텔이 아니고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시큐리티나 내가 보호되고 있다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 그러면서 경치를 이렇게 아껴서 즐긴다는 그런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네. 여기는 나무로 차면 시설을 했는데 네. 저긴 또 다릅니다. 네. 예, 뭘로 이용하셨죠? 대나무. 대나무. 이쪽은 이제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로. 네. 차면 효과를 이렇게도 줄 수 있군요. 일층 복도의 통창을 사다리꼴 모양의 차면 시설로 마감한 차경제는 빛과 바깥 풍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선으로 설치한 나무 버티컬은 은은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까지 더하고 있다. 동양적인 느낌의 대나무는 건물 외부에 심어 인테리어와 차면을 동시에 해결했다. 또한 층과 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옆면을 채우지 않고 비워두어 대나무 사이로 흐르는 시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했는데,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대나무는 마치 하나의 작은 중정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보면 이 입구도 통창이에요, 지금.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좁은데 이렇게 큰 창을 내면 이 건물의 공간은 사라지고 스루 루킹이 되면서 건물이 사라지고 그냥 시야만 통과하는 그런 묘한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 차경제라는 이름이 바로 이런 데서 효과를 땡겨오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밖에 있는 자연을 끄집어 당기고 네. 또 밖으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네. 뭐 이런. 네. 건물은 최소한의 틀로서만 존재하도록. 슬쩍 다른 공간들이 많이 뭐 궁금해지는데 네. 일 1층 현관 앞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2층의 서재다. 좁은 복도 공간에 위치해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서재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건축주 부부의 침실이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는 건축주 딸의 방이 자리하고 있다. 모던하면서도 앤틱한 분위기의 부부 침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를 사용해 화사함을 더했고, 넓고 긴 와이드 프레임 창을 내
평창동의 정경과 북한 생체락을 집안으로 끌어들였다. 또한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의 딸의 방은 곳곳에 레드 컬러의 가구와 소품들을 배치해 포인트를 주었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2층 계단을 통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역시 이런 유리를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계단을 올라왔는데 작은 서재가 네. 주인 전용 서재. 근데 보통 여기 이렇게 계단을 올라오면요. 네. 보통 뭐 복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도가 있거나 뭐 방이 있거나. 애매하면 조그만 가족실 정도로 소파 하나 놓고 뭐 애매한 공간으로 쓰이는데 이 주인분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열어놓으면 또 어떤 공간감이라는 게 좀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알코브가 돼가지고 예. 네. 아주 코지한 그런 공간이 됐었죠. 아주 이게 제 스타일인데요. 저 이런 공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자칫 잘못하면 버려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멋진 소재로 탄생했습니다. 네. 이쪽 방이 그러면 딸방. 따님 방. 따님 방을 한번 구경해 네,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예. 여기는 그냥 여자아이 방이다. 따뜻합니다. 네. 컬러가 조금씩 뭐 소품을 쓰신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귀여운 컬러들이 있고 따뜻한 컬러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밖의 풍경을 막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창문을 이렇게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밖에 있는 또 산등성이 저 멀리까지의 풍경을 네. 또 이렇게 차용해 오셨어요. 네. 이런 건 이제 파노라믹 뷰라고 그러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면서, 저 계단이 뭐가 있는데요? 다락으로 가는 계단. 다락이 있습니까? 이 현대적인 집이거든요. 네. 숨겨진 또 하나의 공간, 바로 딸의 방과 연결된 다락방이다. 아늑하고 포근하면서도 마치 카페에 온 듯 모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다락방에는 방 주인의 손때 묻은 소품들이 가득하고 빛과 하늘을 들일 수 있는 천창을 낸 것이 특징으로 자연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모던한 건물에 이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게 좁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이쪽에서도 창이 있고 또 천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좁고 답답하다는 느낌 별로 못 느끼실 거예요. 없어요. 예, 예. 예. 환하고 네. 오히려 좋은 게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불고 또 눈 오는 눈 거, 오고. 비 오는 거 여기 들어놓여 있으면 저도 그런 공간을 꿈꿨는데도 막상 저는 한 번도 그걸 성취하지 못했는데 이 집 딸이 부러워요. 이 집 따님이 굉장히 센스 있는 게 저 칠판, 조그만 칠판에 스카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내 꼭대기 공간은 내 거야 라는 그런 아주 조그만 무슨 북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인테리어 소품으로 멋을 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각 개인 공간들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다 같이 이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실? 그 거실 공간 좀 밑에 네. 있죠?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쪽 궁금합니다. 가보시죠. 그럴까요? 네. 근데 이 다락방은 움직이고 싶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한참을 있다 가야 될 것 같은. 그래도 주인 오기 전에 떠나야 돼요. 1층 현관 앞으로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 1층, 가족의 공동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만날 수 있는데 펄이 들어간 화이트 컬러로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 아일랜드 형태의 주방은 거실과 구별짓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거실에는 감각적인 색채의 작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으로 포인트를 주었고 외부와 연결되는 넓은 통창을 배치해
탁 트인 평창동의 조망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했다. 지하 1층입니다. 오. 아니 지하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여기가 지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집이 왜 이름이 차경지인지 알겠어요. 네. 밖에 있는 전망이 그 사실 저도 그 1층 어떻게 보면 2층처럼 느껴지는 1층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3층처럼 느껴지는 2층. 거기서 보는 경관도 좋지만 여기는 땅을 밟고서 안정되게 저 경치를 즐기는 그런 안온한 맛이 있어요. 예. 제가 레스토랑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야외 테라스가 있는 너무 멋진 카페 같은 느낌입니다. 상부에 비해서 여기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으세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지금 또 이렇게 뒤에 보면 주방이 오픈 주방이에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자, 여기 이 오픈 아일랜드 주방인데요. 타입의 그 부엌 싱크대는 네. 여기 이 집 주인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원래는 이 벽 쪽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첫 마디에 내가 왜 하인이냐 벽을 보고 일하게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조리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네. 저쪽에 보이는 경치도 이 부엌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하고 같이 모든 걸 쉐어링하면서 부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된 것입니다. 이 집은 엄마가 다 지시할 수 있어요. 자, 채널 돌려라. 야, 다음 메뉴는 뭐고? 뭐 이렇게. 근데 저쪽 공간이 세멘트로 노출 콘크리트로 지금 마감이 돼 있네요. 그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에 션 커넬이 나오잖아요. 네. 수사들 나오는데. 근데 그게 육중한 성곽이에요. 근데 바깥에서도 돌이고 내부에도 돌이에요. 그다음에 벽돌로 된 건물도 옛날 거는 내부도 벽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관성도 있고 네. 건축의 그 본질적인 건축의 참모습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 베드룸이라든지 침실 같은 데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손님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이런 공용 공간, 이런 공간을 모조리 바깥에 노출 콘크리트를 내부에도 다 써서 건축의 옛날의 그 본질로 돌아가 보는 걸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렇게 해서 된 거죠. 차경제의 공간들은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서로의 영역을 가로지르는데 거실은 주방과 공유하면서 2층의 서재는 복도와 계단을 공유하면서 공간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외부의 재료가 내부에서도 인식될 수 있도록 동일한 재료인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해 외부와 내부의 단절을 끊었고 현관 출입문 역시 건물 외관의 목재 재료와 동일하게 마감해 그 인식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분절된 느낌을 없앴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시 건축상에 빛나는 아름다운 집. 외부와 내부가 마치 하나처럼 가까워지는 집. 차경제다. 자, 이제까지 우리 차경제의 내부와 외부를 다 구경해 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조금 춥습니다만 아주 그냥 마음만은 확 트이는 게 상당히 무슨 야외 카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분 참 좋습니다. 네. 이 집은 사실 따져보면 풀 한 폭이 없어요. 이 데크에. 원래 이 집이 뭔가 지으려고 이미 콘크리트를 쳐놨던 상태라 땅도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위에 데크만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기 보이는 계단 같은 경우도 네. 이 집이 저 도로에서 한 4m 정도 낮게 있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이 데크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 손을 보거나 수리를 하려는 사람의 동선을 이제 배려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저 현관을 통해서 이 집 거실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면 외부인이 그 내부를 다녀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가 살짝 저항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외부 관리 동선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어쨌거나 대지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 등 뭐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우리가 안팎을 다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하우징 스토리의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건축이란 뭘까? 네.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어떤 대지든지 그 대지가 갖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얼마까지 되는지 그걸 극대화하는 것과 또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든 교회가 들어가든 빌딩이 들어가든 건축주가 잠재적으로 이 대지에서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욕망에 주목해서 그것들이 결합이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집을 쓰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제3자에게도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무슨 예술품이나 다른 것으로 보일 정도라면 그게 제일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공간이 저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세심한 배려를 이렇게 집에 오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인사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eep a part of you with me, and everywhere I am, there you'll be, and everywhere I am, there you'll be. Will you show me how it feels? 아름다운 자연을 들인 집 차경제. 자연뿐만이 아니라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또 이웃한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건축가의 따뜻한 마음씨가 녹아들어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우징 스토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멋진 공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